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입니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은 분들, 대출이자 부담으로 걱정이 큰데요. 이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 3%대 고정금리라고 하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금리 추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은행권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연내 7%를 넘길 것이다. 이런 전망들 많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금리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오늘 오후 3시 발표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전국은행연합회가 7월 코픽스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각 은행, 8개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가중 평균에 산출을 하는데 이 금리가 이 코픽스 지수가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코픽스 지수가 그대로 주담대 변동 금리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현재로서는 현재도 금리 부담이 상당히 큰데 오늘 오후 3시 이후 발표를 보면 당장 내일부터는 더 이제 그 금리 추세가 더 오를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이제 그 내일자 신문에도 많이 실릴 것 같고요. 예. 그 방금 전에 이제 연내 7% 고정형 상당 금리는 지난 6월 17일 날 넘어섰고요. 예. 그러다가 이복현 금융위원장 등 정부 쪽에서 너무 그 금리 부담이 크지 않냐. 네. 은행의 이자 장사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조금 내리다가 현재는 한 연 5% 정도 내려왔는데요. 아마 내일부터 이제 코픽스 금리가 그 적용이 되고 그러면 다시 한 연 6% 정도 선을 좀 넘어서면서 그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고정형보다는 특히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변동형으로 주담대 받으신 분들이 이 요즘에 이자 부담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심전환대출, 아니 좀 좋은 정책이 나온다던데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안심전환대출은 내일부터 은행에서 웹사이트와 은행에서 안내를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점일 것 같은데요. 지난주 10일 날 금융위가 이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심전환대출은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변동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가지신 분이 주택금융공사 등의 장기 고정금리 정책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이 되니까 이 금융 부담을 좀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예. 주목되는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수준이 주목되는데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3.8에서 4.0 그리고 저소득층은 3.7에서 3.9% 수준인데요. 정리하자면은 대출 금리가 최저 3.7%로 가는 그래서 좀 안심하면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제 안심전환 대출입니다. 예. 내일부터 안내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안내인가요? 예,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 사이트가 내일 오픈이 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안심전환대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관련된 이제 아직 홈페이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내일부터는 포털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로 하면 사이트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나 그런 게 걸린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게 어디서 이게 대출을 받고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거기서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 그거를 요 내용에 대해서 그 안내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래도 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또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 그 각 은행별 문의 콜센터로 문의하셔도 되고 주택금융공사가 관련된 요 그 주요 그 내용을 주로 이제 집행을 하니까 그 문의 전화가 1688-8114로 그 전화를 하셔서 그 관련된 그 질문도 내일부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오픈이 된다고 하면 들어가가지고 내가 뭐 여기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신청자들이 신청하시는 이제 고객분들이 사전 안내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 뭐 문의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내가 이게 요 혜택을 이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자격 여부를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택 가격, 소득, 뭐 주택 보유수, 아니면 대출, 뭐 신용, 뭐 대출 한도, 뭐 각각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출은 다음 달 15일부터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는 거고요. 그 내일부터는 문의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달 예.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요. 조금 저 여유를 가지시고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접수를 하고 시행을 하는 거는 9월 15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신청 자격이라고 했는데 뭐 신청이 가능한 금리 유형이나 주담대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일단은 그 오늘까지 신청한 그 주담대 오늘까지 이렇게 은행이나 신청을 한 주담대 기준으로 예. 이렇게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오픈하기 전에 이제 오늘까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대출을 받거나 그거에 대한 분이 있으시면 그 상품이 있으시면 오늘까지 그런 주담대를 대상으로 하고요. 예. 신청 가능한 금리 유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전환 대출이 아까 이제 변동금리에 이제 그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변동금리 내가 변동금리 대상 상품을 지금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신 분들이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뭐 일례로 변동금리 받으시는 분, 아니면 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거나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이런 중고정금리, 그리고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그 대상자도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체크하셔야 될 게 그 주택 시가는 4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예를 들면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내가 지금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안 되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정책 모기지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요번에 신청하시는 안심전환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합산 7천만 원에 주택이 4억 원까지면 이 상품도 뭐 서민들을 위한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정책으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민과 뭐 신혼부부나 그 청년층 대상으로 해서 예. 그 타겟팅을 해가지고 한 그런 그 정책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그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담대도 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이용할 수 있고요. 예. 이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 관련된 그거는 요런 이제 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그 주관을 하거든요. 예. 관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88-8114로 좀 문의하셔서 관련된 신청 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 예. 혹시 뭐 실거주 혹은 세를 줬다 이런 거에도 차이가 있나요? 예,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예.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럴 때도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청 다만 가능하고요. 대출 한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일까 그런 걸 보실 때 예. 전세권이 설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금액만큼 빼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얼마까지 대출 한도를 내가
가입자가 거주하는 경우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안심전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시려면 자세한 것도 문의하셔가지고 예, 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가격 아까 4억 원 기준 말씀해 주셨는데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 그 판단 기준은 그 시세로 판단하는데요. 이게 그 우선은 아파트의 경우하고 다른 그 주택가 경우가 다른데 예.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선 KB 시세를 우선 적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그 적용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련돼서는 우선 KB 시세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 감정 평가 금액 순으로 그 주택 가격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집값 4억 원 기준 너무 엄격하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10일 날 이제 그 발표가 난 이후에요. 예. 많은 저도 관련 기사도 찾아보고 관련 그 온라인 반응도 보니까요. 네네. 그 집값 다른 것도 다 좋다. 근데 금리 낮춰주니까 좋다는데 집값 4억 원 기준이 알려주자 그 희망 고문 아니냐라는 예. 쓴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KB국민은행 부동산 6월 주택 동향 시장 동향 조사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중위 가격, 그러니까 중간 정도 그 주택 가격이요 6억 5,00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높고요. 그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억 7,929만 원이니까 안심전환 대출 지원 상한선이 4억 원의 2배 정도 한 육박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좀 그런지 좀 금융위에도 좀 알아보니까요. 예. 그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이 요 정책을 전체로 관할을 했는데 왜 4억이냐? 그 기준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중위 가격이 4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말고 전국 기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기준으로 해서 한 4억 원으로 그러니까 위에 이제 그 한도를 정했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일단은 그 코로나나 아니면 경기 침체에 그 가장 약한 고리인 서민들에 대한 정책 상품이니까 그쪽부터 먼저 하고 그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내년에 여건을 봐서 주택 가격 상한을 한 9억 원 정도로 높일 생각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일단은 올해는 한 4억 원. 까지 하는 걸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서울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전국으로 보자면은 중위 가격 수준으로 감안해서 책정을 했다라는 해설이고 설명이고 이 안심전환 대출에도 DSR이 적용이 되나요? 그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이제 DSR이잖아요. 예. DSR 규제는 적용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 아무것도 적용이 안 받는 제가 또 물어보니까요. 다만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는 70%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60%. 요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건에만 맞으면은 기존 대출보다 더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 기존 대출보다는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 내용도 물어보니까 그 안심전환 대출이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금리의 그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환한다. 즉 이제 갈아탄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는 정도의 그 기존 대출 안에서 갈아타는 거지 기존 대출보다 더 증액해서 그렇게 받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전세 대출 대부분 변동금리잖아요. 그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이자 부담이 상당한데 이 전세 대출을 위한 금리 정책 같은 거는 발표되거나 나온 게 없나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잘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관련. 근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일단은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요. 전세 대출을 위한 금리 대책도 논의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전세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이제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정부가 낸 대책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의 경우에 이를 즉시 동결하기로 하는 예. 그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는 게는 뭐냐면 보니까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청자에게 시중 대비 저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인데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이거를 저도 또 알아보니까 얼마 정도 이제 대상자가 되는지 네네. 또 알아보니까요. 이게 보통 그 하반기 혜택이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요. 신규 대출 요 적용받는 추정 인원이 6만 5천여 가구입니다. 6만 5천여 가구 정도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그 전세 자금, 전세 자금이나 전세 금리 부담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예. 좀 적은 그런 정도로 음. 느껴지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도 조금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전세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2308님, 0524님 등 전세대출 관련해서 금리 낮출 방법 없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조금은 더 구체적인 추후 대책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지금 금리 인상기로 볼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들 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두 가지만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아마 대출 차주의 개인정보 개선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그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시중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신용도가 좀 상승하고 소득이 또 상승하고 하면 우량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은행이 그러면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델을 이제 돌려서 그러면 제가 요구를 하면 금리 인하를 좀 해주는 그런 건데요. 다만 요걸 작년에 국내 은행이 요런 요구권에 대해서 신청 대비 수용된 건은 26.6%니까요. 한 4분의 3 정도는 좀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테크 서비스를 많이 좀 앱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핀다, 핑크 담비 등 최근에 대출 비교 서비스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핑크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 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좀 최근에 여야 지도부가 이런 대환 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대출을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갈아타고 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거를 구두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이 내용도 지금 은행권과 핀테크사랑 내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앱으로 좀 더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였습니다.